야, 진짜 많이 왔다. 진짜 많이 왔어. 잘 있었는겨? 허허, 이 대답이 시원찮네. 잘 있었는겨?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850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끝장 집회를 하려고 내 고향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끝장이 나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내 고향 여기에 어른들, 동료들, 또 후배들이라고 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니 우리 고향 다 여기 동지들이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전라도에 가면 내 김대중을 죽여버리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이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요 더하기 빼기 없어요. 바로 질러야 돼요. 그럼 왜 경북 대구에 와서 내가 좋은 소리를 못하느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게 된 그 모든 시작이 대구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죄송해? 아이고 공부 좀 하셨구나. 한 분만 죄송하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눈을 째려보면서 왜 대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째려보고 난리야. 들어봐요. 1946년에 대구에서 10월 1일 날 무장폭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느냐? 평양신학교 출신이요 영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이재복 목사가 일으킨 무장폭동 사건입니다. 이재복은 어떤 사람인가? 그때 남로당의 5인방 중에 한 사람이야. 남로당의 1번이 누구냐? 박헌영, 이주화, 김삼용, 홍민표, 그 다음이 무력부장이 이게 바로 이재복 목사요. 목사. 이놈이 대구에 와서 처음에는 부산을 가서 뒤집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핵심적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경북의대에 이미 죽어서 시체실에 있는 시체를 꺼내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대구 시내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게 바로 이승만의 경찰이 죽였다. 아니 이미 죽어서 장례식 하려고 가지고 있던 시체야. 이걸 가지고 대구 시내를 돌면서 이승만의 경찰이 바로 이놈을 죽였다고,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대구 사람들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그건 또 어떻게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재복한테 이게 속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을 죽이자. 그래서 이것이 확산이 돼서 구미폭동으로 갔어요. 그때의 그 유명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린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친형님인 박상희가 경찰한테 총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천 폭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영천에서 이루어진 폭동은요 시간 관계상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근래에 일어난 광주 사태는요 폭동도 아니에요. 이 대구 폭동이 얼마나 심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상주로 갔죠. 김천으로 갔죠. 경상도 천역으로 다 번졌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고를 받고 진압하라는 거야. 그때 이승만이 대구 폭동을 진압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을까 없을까? 대구가 멍청하다니까요. 오늘만큼은 멍청하면서 깨어서 일어나야 돼.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27 폭동으로 전라도로 갔어요. 전라도로. 그 전라도 사람들을 잡아 맞는 놈들이 누구냐? 대구요, 대구. 한 놈도 반응 안 하지.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절대로 내가 좋은 소리 여러분이 할 수가 없다고. 좋은 소리를 하면 나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일지라도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27 폭동이 나서 전라도가 좌파로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 모든 출발지가 어디냐? 대구요, 대구. 너 공부 좀 했나? 공부했어? 봐요, 대학생이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으라고. 왜 어른들은 입을 가만히 닫고 있어? 얘가 그러잖아. 맞다고 그러잖아. 맞다고. 맞다고 그러잖아. 너 똑똑하다. 그래. 너 애인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서울에서 제일 이쁜 년 하나 구해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똑똑한 애를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확대가 돼서 결국은 건국 후 70년 동안에 이러한 폭동이 지하에서, 지상에서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광주 사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5.18 광주 사태요. 하이고 나 참,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한동훈이가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협조 못해. 협조 못한다 근데도 하나도 반응이 없잖아요. 이거 봐요. 아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돼, 안 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하니까 이게 경상도한테는 좀 미안하니까 대구 10월 폭동도 전문에 넣겠다. 여순 반란 사건도 넣겠다. 제주도 4.3 사건에 다 넣는다 그래. 그럼 헌법 전문이 책이 한 권이 될게, 책이 한 권이. 그래서 정치가들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가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믿어야 될 사람은 선지자의 말만 믿으란 말이야, 선지자의 말만.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뭐 선거도 좋고 표도 좋고, 물론 내가 한동훈 장관이 어제 왜 그렇게 발언했는지는 이해를 해. 왜? 전라도 표를 많이 얻으려고. 아무리 해봐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5.18 묘소에 가서 하룻밤 무덤을 껴안고 잠을 한번 자봐. 그런다고 10만 표 이상 나올 줄 알아? 영원한 10만 표요, 전라도는. 그 10만 표도 누가 찍었느냐? 경상도 놈들이 전라도 가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10만 표요. 변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회가 왔어요. 왜? 전라도가 전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가 넘어요. 근데 이제 전라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자존심상 할 수 없이 전라도는요, 국민의힘 정당은 안 찍어요. 나한테 이것을 지령을 내리신 김중곤 목사님, 전라도의 최고의 지도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전 목사, 내가 폐암 때문에 하늘나라를 먼저 간다. 가면 언젠가는 전 목사도 천국에 올 거야. 오면 내가 처음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 뭐냐? 내가 맡긴 기독자유당 성공했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울면서 작별 인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장경동에 내가 허리띠를 잡고 나서 내가 기독당 성공시켜서 갈 테니까. 그래서 눈물로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전라도는 원래 우파야 그래. 그 김중곤 어른이 전라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고향을. 원래 우파인데 김대중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좌파로 바뀌었어. 이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전주남 전라도 놈이 와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김중곤의 해안이 뛰어난지 보세요. 언젠가는 전라도 사람들도 다시 김대중한테 속은 걸로 벗어나서 돌아온다는 거야. 돌아올 때에 인간의 본성상
자존심이 있어서 국민의힘 정당을 절대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독자유통일당을 유지하고 있으면 전라도의 90%가 김대중이가 간첩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유통일당을 찍도록 통로를 열어놓으라는 거야. 열어놓으라는 거야. 천재야 천재. 이 어르신들은 천재요. 이해가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방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요 사실은 김중곤 조영희한테 걸려서 신세 조졌어요. 나는 내가 왜 빤스 목사라는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나는 빤스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응? 아니 보통 사람들이요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요즘 욕이요 장경동 욕이 내 수위를 넘었어요. 근데도 장경동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왜? 겁먹어가지고. 만만한 나한테만요. 아니 그러면 개새끼를 개새끼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요? 문재인은 개자식이야. 아 여기도 아직도 태극기 안 든 사람이 있어. 여기요. 여기 보니까 문바들이 들어 모였어. 그래서 지금 국민의 딱 절반 이상이야. 내가 볼 때는 55%가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국민의 55%가. 자 보세요. 이게 3대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첫째 김대중, 둘째 노무현, 셋째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대통령들이. 자 대통령이 평양 가서 연방제 사인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돼 가지고 지난 대선할 때 보니까 국민의 절반도 넘어요. 왜? 이재명을 찍은 표가 1614만 표야. 그 다음에 또 심상정을 찍은 표가 80만 표. 윤석열 찍은 표는요 1640만 표밖에 안 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강문에 모여서 비가 오나 뭐요? 부르짖는 걸 보고 하나님이 5년 연기시켜 줬어요. 그 방법으로 뭐냐? 심상정이가 끝까지 사퇴 안 하고 대통령 선거를 완주하는 바람에 심상정이가 80만 표를 잡아버렸어. 나는 원래 심상정 안 좋아해. 왜? 좌파니까. 그래서 텔레비 보다가 딱 나타나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숟가락을 들고 벌벌 떨어요. 집사람은요 좌파 지도자에 나오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벌벌 떨어. 아니 사실이래. 그때니까 나는 저리 가라요. 우리 마누라 서명이가. 우리 마누라 서명이도 원래 전라도 연이거든. 근데 밥 먹다가요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요 저거 죽이고 당신 저 새끼 안 죽이고 뭐하냐 그래. 참나. 그래서 나는 그 후로 심상정이가 나오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너가 나라를 구했다. 너가 80만 표를 훑어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 문재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하느냐? 평창 동계올림픽 영상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저는요 몸도 안 좋아요. 몸도. 사실 여러분이 내 몸 상태 같으면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장경동한테 물러줬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내 몸 상태 같으면 걸어 타지도 못해. 나는 다음 주에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내가 만약에 죽거든 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라고? 순교자라고 불러주세요. 아멘 안 해 이거 정말 내지. 그럼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지. 그럼 누가 순교자예요? 맞아 안 맞아? 진짜로? 오늘도요
나는 이런 행사를 하루에 한 건, 이번에 올라가면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2건씩을 수도권에서 계속 밀어붙여.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대한민국 끝났어요. 내가 끝났다면 끝난 줄 알아야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하는 개 발광 떠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면 이놈도 간첩이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이놈이 하는 워딩을 잘 조사를 해보면요, 제주도 4.3 사건 가서 개 발작 뜬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것을,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것을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런 대통령은요 제거했어야 되는 거야. 일본의 아베 보세요. 일본의 아베가요 통일교하고 깊은 관계가 딱 된 걸 드러나니까 바로 청년이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해도 일본을 못 따라가. 그런다고 여러분들을 내가 다 테러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폭력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이 4월 10일 선거혁명을 해야 됩니다. 선거혁명. 동의하십니까? 그럼 제주도 이 발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이놈이 간첩이 맞나 안 맞나. 자, 제주도 4.3 사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사건의 무장폭동, 이게 대구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어요. 대구의 10월 1일 폭동이야. 제주도 김달산 이덕구가 만든 이 무장폭동이 우리 국민들의 꿈이 맞습니까? 대구 오늘 반응이 왜 이래? 대구의 꿈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겁도 없이 하잖아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내나요. 왜 이런 말을 문재인이가 과감하게 하느냐? 뭐냐? 끝났다 이거요. 대한민국은 내 손에 틀어지었다 이거야. 니들이 떠들어봤자 개헛방이요. 대한민국은 이미 내 거야. 이러한 확신 때문에 이러한 개 발작을 떠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간이 배 바깥에 나오는, 이거는 대통령,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발언하면요 바로 총격입니다. 대통령이 뭐고 바로 총격당해 죽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왜 담대하게 하느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세력의 절반 이상을 내가 틀어지었다 이거야. 그리고 우파들은요 원래 멍청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중에 제일 멍청한 데가 어디요? 알기는 뚜렷하게 알아. 제일 멍청한 데가 어디요? 대구여 잠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구한테 달렸다. 순서를 바꿔서 김학성 교수님을 잠깐 모시고, 오늘은 이 행사를 원래는 5시간 하거든. 근데 오늘은 3시간으로 줄여서 하려고. 그래서 내가 KTX 표를 미리 사놨어. 그래서 딱 3시간 전에는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알아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선생님 진짜시나요? 하, 진짜야. 진짜래. 나보고 물어요. 진짜냐고. 3시간 안에 맞히는 게 진짜냐고. 아, 진짜라니까. KT에서 표 사놨어요. 글쎄요. 자, 왜? 또 연기할까봐? 자, 문재인 이런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새끼는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목사님. 그럼 헌법 위반을 하면, 이런 정도 헌법 위반하면 형량이 몇 년이요? 여적죄니까 뭐 사형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사형밖에 없어요. 예. 대한민국 경찰들이요,
바로 문재인을 체포하세요. 한국의 제1의 헌법학자가 이 죄는 몇 년형이 없다 그러잖아. 이거는 이적죄, 여적죄, 반국가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밖에 없다 그러잖아. 경찰들아, 당신들이 공무원 되고 시험 볼 때 특별히 경찰 고위 간부들 김학성 교수님이 쓴 헌법학자 그 책으로 공부해서 당신들이 공무원 됐잖아. 그러면 당신의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지. 이거는 처형밖에 없다 그러잖아. 이건 처형. 응? 이래서 문재인은 간첩인 거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이놈은 계속해서 이 운동을 계속하고 대통령 그만둔 뒤에도 지금 양산했어요. 세상에 경호원 70명을 데리고 1년에 돈을 100억 가까이 써가면서 계속 무슨 출판사를 한다, 뭐 책을 찍는다. 책 찍는 게 아니되니까 좌파 세력을 확대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간첩 짓을 한 것을 보면요, 끝이 없어요. 이놈이 대통령 그만두기 전에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에 그 표석이 있어요. 표석. 우리는 뭐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걸 표석을 바꿔버렸어. 바꿔서 신형복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간첩의 왕을 국정원의 표지석으로 만들면 돼, 안 돼요? 자, 이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 갈 때마다 한 번 한 게 아니야. 해마다 가서 계속 그랬어. 나는 이 연설하는 걸 어디서 들었냐? 서울구치소에서 들었어요. 내가 이걸 딱 듣고요, 내가 교도소 담을 넘어서 나와서 문재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교도소장님이, 목사님, 담을 넘지도 못하고 담 넘으려고 시도하면 목사님 영원히 못 나갑니다. 목사님 20년 형 받습니다. 빨리 재판날 제대로 받아서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그래서 내가 겨우 참았어. 겨우 참았단 말이야. 응? 사실은요, 제주도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왜? 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4.3 무장 폭동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탄생하는 50선거에 참여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탄생하는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으려고 4.3 한 달 전이잖아요. 5월 10일이니까. 그리고 4.3 사건 한 달 전이잖아요. 무장폭동을 일으킨 의미가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 놓으려고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는요, 선거 못했어요. 자, 그 다음 설명 이어서 짧게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아시다시피 재원 의원은 이제 200명을 뽑는데 제주도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선거구가 3개인데 2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명이었단 말이죠. 4월 3일 날 이 남로당 반란 세력들은요, 이 문건에 의해서 중앙당에다가 김일성 만세라고 하는 문건을 보냈고, 또 이덕구란 친구는 나중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까지 하면서 저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의 사람들이 당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식의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꿈을 꿨는데, 문재인은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우리는 북한식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같이 대놓고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2020년에 했습니다. 2021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조용하니까 4.3 추모사에서 두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의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도 조용하고 하니까 2021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문재인을 향해요, 개자식이다, 뭐 죽일 놈이다, 간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대한민국의 최후의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호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한 5분만 더 말씀드릴까요? 문재인 거 5분은 너무 길어. 3분? 2분. 알았습니다. 2분. 오늘 좀 오늘은 준비해서 3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믿어도 될까요? 그 말씀을? 그렇지. 3시간 너무 짧아요. 보니까 목사님 하실 때. 그 대구 경북에 오셨는데 한번 넉넉히 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문재인이 어떤 인간입니까? 다음 행태요. 다음 화면. 2020년 2월은 문재인이가 현직돼 있었어야죠. 현직.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잊혀진 인물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다음에요. 그랬는데 2022년 9월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감사원에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서면 조사 요구를 하니까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가 조선시대 왕입니까? 왕도 아닌 주제에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고 말한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다음이요. 2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해 11월 달에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이 풍산개는 알다시피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2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3마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키울 수 없다고 국가에 반납을 했어요. 다음이요. 원래 이게 왜 어떻게 된 사건인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니까 문재인이가 물어봐요. 이 강아지가 이래 된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키우던 사람이 키워야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키우겠다라고 된 것인데,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나서서 이 풍산개 2마리 협약 위탁서를 다 작성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진 않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됐단 말이죠. 다음이요. 이제 문재인이가 2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개 키우겠다고. 예? 개 사료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총 250만 원을 달라 그래, 이 인간이. 다음이요. 아니, 개 키우는 게 자기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키우겠다는데 왜 국가 예산이 왜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사육사 인건비 200만 원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인간이 강아지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키워요. 그럼 개 사료 받아가지고 그 돈을 고양이 사료로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난색을 표명한 거예요. 다음이요. 그런데 강아지 3마리 키우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나라에 돈을 요구합니까? 다음이요. 이 인간이 받는 돈이 한 달에 월 1,390만 원 받습니다. 연봉 1억 6천인데 현직 때 95%를 받아요. 지금 퇴직 대통령은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봉급이 더 높습니다. 액수로 높으면서 동시에 과세도 안 해요. 대통령 연금은 과세 안 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연금 과세를 당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1,39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교통비, 비서실비, 해외여행비, 의료비 등등 많이 받습니다. 개 3마리 키울 돈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반납을 해요? 아마 북에서도 싫어했을 것 같아. 김정은이 준 개를 갖다가 딴 데로 보내니까 너도 개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북에서 말했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 4월 달에 문재인이가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 그 발언을 언제 했느냐? 작년 4월 본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때 그런 발언이 나온 거예요.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인간이 자신의 영화를 만듭니까? 거기다가 지 자랑까지 해요? 5년간 성취를 뭐 했습니까? 그 인간이 5년간 성취가 크다면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겠어요? 물론 광화문 세력이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만, 그러나 지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 이 뜻이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할게요. 그 인간 집권하면서 부채가 1,000조로 늘었어요. 아시죠?
집값 26번 고쳤는데 집값이 더 올랐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가 자기의 일자리를 잃었단 말이죠. 다음, 탈원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인데 원전 산업을 몰락시킨 인간 아닙니까? 4대 강보를 개방했어요. 가뭄의 물 부족 사태까지 가중시켰단 말이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미국의 보증까지 섰고 정상회담의 이벤트에 매몰된 인간이 바로 문재인인 것이, 그게 그 인간의 성취란 말이죠. 또 서해 공무원 월북으로 조작을 했죠.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 만들려고 하니까 곧바로 법을 만들었고, 간첩 수사도 중단해가지고 간첩이 활개치게 된 나라가 된 것이고, 간첩 수사를 국정원에서 뺏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경찰에게 맡긴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인 것이에요. 다음, 요거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비호만 했지 않습니까? 또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부처, 경찰이 총 동원된 게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이상직을 통해서 문재인 딸을 해외 이주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상직은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자행한 인간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이거 목사님, 이 인간 어떻게 됩니까? 다음이요. 작년 9월 19일 날이 뭐냐? 문재인 군사 합의 5주년 되는 5주년.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탄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다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하고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그 다음 단어에 제가 아주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조작된 신호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안보나 경제가 보수정부가 낫다는 것이 조작된 신호입니까? 다음이요. 작년 12월 2일에 이성윤이 아시죠? 친문 대표적인 검사, 그 인간이 책을 썼어요. 꽃은 무죄다. 아직 그놈들은 꼭 써놓고 무죄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이성윤이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고창 출신의 전주구의 경희대 법대인데, 이 책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한마디 합니다.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 이게 말이에요?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다?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서 가장 짜증나는 단어가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 단어를 보세요. 복수를 꿈꾼다의 한자를 제가 썼어요. 복복자의 목숨수를 썼단 말이죠. 복되고 오래 산다.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저 인간이 이중언어를 쓴 거예요. 문재인이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를 꿈꾼다. 이게 말이 뭡니까? 실제로 복되고 오래 사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겠단 말이죠. 보수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복수하겠다는 말을 저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인간이 바로 누굽니까? 문재인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음이요. 끝납니다. 엊그제 이성균이 사망했죠? 둘째 줄에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다. 이성균 씨는 뭐 안타깝지만 마약을 한 건 불명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인간이, 문재인이가 빠지질 않아요. 후진적인 수사관 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 때문에 이성균이가 죽었다, 이렇게 또 몰고 가는 거예요. 넘기세요. 끝입니다. 다음.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행동으로 봉사하는 게 옳은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어디 나서서 언급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별할 것은 전직 대통령과 직전 대통령을 구별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말 안 하지만 직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전 대통령은 일종의 누굽니까? 시어머니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배나라 감나라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직전 대통령이 된 이 인간이 절대로 금기사항인 것인데,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킨 일에 최선봉에 쓴 인간이 누굽니까? 문재인인 것이에요. 이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지 않고서는 이게 나라냐 말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문재인을 처벌하고 이재명을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 것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유우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쪽 편은요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우리 우파는 교과서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쪽 편처럼 교과서를 하나 만든 게 뭐냐, 이승만의 분노란 책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승만의 분노 책 하나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우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승만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 읽어요. 좌파 애들은요 교과서를 가지고 철저히 공부를 해요. 이 좌파 진지에서 공부하는 교과서가 뭐냐, 이게 바로 그람시의 안토니오 그람시